의외로 40대, 50대, 60대 초반인데도 전립선 크기도 별로 크지도 않은데도 소변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분들이 소변이 약한 거는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이 주 원인이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기과 민승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립선 비대증 연세 드신 남자분들 굉장히 흔한 질환이죠. 그런데 이제 약물 치료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꽤 생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립선 크기가 별로 크지 않은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병명 자체가 전립선 비대증이기 때문에 전립선 크기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소변 보는 것도 많이 불편하고 증상도 심하고 수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의외로 전립선 크기가 별로 크지 않은데도 증상도 심하고 소변 보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 하셔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환자분들 생각도 그러시고 비뇨기과 의사가 아닌 다른 일반 의사들 분들도 그러시고 또 개중에 일부 비뇨기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신데 크기가 작은데 왜 수술을 하지? 이런 의문들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약물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방법인데요. 전립선 크기가 작을 때도 분명히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수술을 하면은 매우 효과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전립선 비대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일반적으로 소변도 더 약하고 소변이 약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변 볼 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광이 점점점 예민해져 가지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참기 어렵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점점점 심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전립선 크기는 그렇게 많이 안 큰 경우가 많습니다. 20 몇 그램, 30 몇 그램 이 정도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유난히 소변도 약하고 증상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립선 요도 각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전립선 요도와 아래쪽 요도가 꺾이는 부분의 각도가 조금 이렇게 완만한 분이 있고 굉장히 급격하게 꺾이는 분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미 논문에도 다 밝혀졌지만 이 전립선 요도각이 급격하게 꺾일수록 소변 보는 증상은 더 안 좋고 소변은 약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해가지고 아래쪽에서 요도를 통해서 전립선 요도 방광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쭉 올라가면서 보다 보면은 흔히 방광턱이 높다, 방광 경부가 높다. 영어로 하면은 블래더 넥, 하이 블래더 넥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방광에서 요도 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각도에 약간 그 댐이 막고 있는 것처럼 둔턱이 져가지고 밑에서 올라갈 때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야 방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리 약을 써도 쉽게 그 소변 쐐기가 시원해지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내시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방광에서 요도로 나오는 방광 경부, 방광목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유난히 좁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사실 약물 치료를 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가 있는 분들은 확실히 약물 치료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특징이 또 비교적 연령이 좀 낮으세요. 우리가 이제 70대, 80대 분들이 소변이 많이 약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40대, 50대, 60대 초반인데도 전립선 크기도 별로 크지도 않은데도 소변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원래부터 약했다, 젊었을 때부터 약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변이 약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조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분들이 소변이 약한 거는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이 주 원인이 아니라 이 전립선과 방광과의 형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소변이 약한 거다. 그것 때문에 억지로 소변을 볼 때 힘을 주면서 소변을 보게 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방광이 예민해지면서 빈뇨, 절박뇨가 생기고 이런 변화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수술적인 치료를 하면 효과가 좋으시기 때문에 과감한 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수술을 하는 게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이제 수술을 할 때도요, 수술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시는 유로리프트라고 하는 게 있죠. 유로리프트는 전립선 요도를 양쪽으로 벌려만 주는 시술인데, 제가 말씀드린 전립선 크기가 작고 소변이 약하신 분들은 내시경을 보면 전립선 양쪽 측엽, 라테랄 로브라고 하는데, 측엽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좁아져 있거나 붙어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양쪽 측엽은 벌려져 있고 턱만 높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유로리프트를 해서 양쪽 측엽만 벌려준다고 해서 결과가 거의 좋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또 우리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아주 클 때 가끔 메디안 로브가 커져 있다, 전립선의 중엽이 커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그게 이제 턱이 높아지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사실 양쪽 측엽은 그렇게 붙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메디안 로브 중엽만 절제를 해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소변 보는 개선 효과가.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분들을 수술을 할 때는 제가 이제 다양한 수술 방법들을 시도를 하는데, 과거부터 했던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그래가지고요, TUIP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트랜스유레스럴 인시전 오브 프로스테이트. 그래서 이제 정말 이 턱만 양쪽이나 아니면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쳐줘서 벌려만 주는 그런 시술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시술은 재활률이 높고 아주 효과적이지 않아서, 요즘은 보통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홀랩 수술을 하는 것처럼 홀미움 레이저를 이용해서 아예 턱을 다 깎아버리거나 일부 바깥쪽도 깎거나 이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개선 효과는 상당히 좋을 수도 있고, 전립선을 전체를 다 홀랩처럼 제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정력도 보존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많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실제 환자분 방광과 전립선 요도의 구조적인, 형태적인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약물치료 반응이 효과가 없을 때는 과감한 결정을 통해서 수술적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런 분들은 전립선 크기가 작아도 수술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드렸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소변이 약하면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고, 전립선 크기가 크지 않아도 소변이 매우 약하고 증상이 심하면 수술적인 치료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